나는 형의 목소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너는 가문의 수치야.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후회했어. 그 말은 겨울의 차가운 바람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형은 항상 완벽했다. 서울의 명문대에서 법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재벌 그룹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선택된 그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미래였다. 반면 나는 고아처럼 방치된 동생, 학교 성적은 평균 이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집안의 실패작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날 포브스 아시아판이 나를 최연소 억만장자로 발표한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형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복수의 시작.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10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아버지는 한국의 거대 재벌 한성그룹의 회장.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그의 제국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정치인, 재계 거물들이 빼곡히 모여들었다. 나는 12살, 검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다. 형은 22, 이미 회사의 실무를 돕는 황태자였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형의 어깨에 기대었고 나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오빠, 이제 내가 가문을 지켜야 해. 어머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유언은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됐다. 장례식이 끝난 후 형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갔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너는 이제부터 조용히 살아.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 그날부터 나는 수치가 됐다. 학교에서, 집안 모임에서, 심지어 거울 속에서도. 형의 복수는 은밀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독식했다. 한성그룹의 지분은 형에게 쏠렸고 나는 겨우 대학 등록금 정도의 월세를 받는 신세.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형은 나를 불러 세우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비밀 계좌. 내가 훔쳤어. 그 돈으로 내 스타트업이란 걸 시작하려 했지.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계좌는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다. 암흑산업, 불법 도박과 관련된 돈. 아버지는 그걸로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거다. 형은 그걸 빼앗아 증거를 없애고 나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나는 그 후로 5년을 거지처럼 살았다. 서울의 변두리 원룸에서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코딩을 배웠다. 형의 그림자가 드리운 삶,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자랐다. AI와 블록체인, 미래의 기술을 파고들었다. 네오웹이라는 앱을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K-팝 아이돌부터 스타트업 창업자까지 모두가 네오웹에 몰려들었다. 포브스 기사가 나온 날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한성그룹 본사 63빌딩 꼭대기층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비서들이 나를 막아섰다. 김 회장님은 바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포브스 봤어? 이제 내가 바빠. 그들은 멈칫했다. 형은 책상 뒤에 앉아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형, 나 기억나? 가문의 수치. 그 순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축하해, 동생.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형은 알지 못했다. 네오웹의 진짜 힘을. 그것은 단순한 앱이 아니었다. 사용자들의 비밀을 모으는 그물. 그리고 그 비밀 속에 형의 죄가 숨어 있었다. 형의 첫 번째 실수는 어머니를 속인 거였다. 장례식 후
그는 어머니에게 동생이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나를 피했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나는 그 고통을 삼키며 코딩했다. 두 번째 실수는 회사 내부의 부패. 한성그룹은 표면적으로 깨끗했지만 뒤에서는 뇌물과 조작이 난무했다. 형은 그걸 은폐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동원했다. 세 번째, 가장 깊은 배신. 아버지의 죽음.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이 약을 타 넣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려 했기 때문이다. 네오웹은 그 비밀을 파헤쳤다.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올린 팁, 해킹된 데이터. 한 명의 익명 사용자가 올린 파일, 형의 이메일 로그. 아버지의 약에 칼륨과다 투여. 증거는 소각. 나는 그걸 보며 떨었다. 증거가 있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다음 날, 나는 언론에 팁을 뿌렸다. 한성그룹 후계자, 아버지 살해 의혹 헤드라인이 터졌다. 형은 당황했다. 기자들이 본사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나를 불렀다. 이게 내 짓이냐? 나는 전화 너머로 웃었다. 형,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복수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우울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왜 이렇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공범이었다. 형의 편에 섰으니까. 형의 반격은 빨랐다. 그는 나를 가족 배신자로 몰아갔다. TV 토크쇼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동생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그룹을 무너뜨리려 해요. 시청자들은 동요했다. SNS에서 가문의 수치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나의 네오웹 사용자들도 갈렸다. 일부는 형이 피해자라고 외쳤고 다른 일부는 진실을 밝혀라라고 지지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움직였다. 제주도의 별장으로 피신했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타겟, 형의 연인, 지은. 그녀는 한성그룹의 홍보팀장, 미모와 야망으로 유명한 여자였다. 지은은 형의 약점이었다. 그녀의 비밀. 네오웹에 올라온 사진들. 클럽에서 다른 남자와의 미래. 나는 그걸 익명으로 유포했다. 한성그룹 후계자 부인, 불륜 스캔들. 지은은 무너졌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형은 분노했다. 너, 이 새끼, 그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는 답했다. 형, 사랑은 약해. 내가 나한테 한 대로.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김민준 씨, 만나요. 진실을 말할게요. 우리는 제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당신 형은 괴물이에요. 아버지 죽음, 나도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녀는 USB를 건넸다. 형의 녹음 파일. 지은아, 민준이를 없애야 해. 사고로 위장해서 내 손이 떨렸다. 지은은 울었다. 나의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를 구해줘. 나는 동의했다. 지은은 내 편이 됐다. 그녀의 정보로 형의 재정 흐름을 파악했다. 한성그룹의 해외 계좌, 세탁된 돈 은하는 네오웹을 통해 해커 커뮤니티를 동원했다. 블록체인 추적으로 형의 비자금이 드러났다. 500억 원 규모. 세무당국이 움직였다. 형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동원했다. 민준아, 그만해. 가족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족. 그 단어는 이미 썩어 있었다. 높은 긴장감이 이어졌다. 형의 사설 경호원들이 나를 쫓았다.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억만장자가 됐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사용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은 영웅이야. 아니, 악당이야. 나는 그 갈등을 느꼈다. 누가 옳은가? 지은과의 동맹은 위험했다. 그녀는 형의 첩자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이 핵심이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녹화했다. 김태준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증거는 여기. 그 영상이 유출되면 끝장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형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화해하자. 동생 한강뷰 레스토랑. 나는 갔다. 지은도 왔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놓였다. 형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포브스 기사, 축하해. 내 성공이 나를 자랑스럽게 해. 대화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포크가 살짝 떨리는 걸. 디저트가 나오자 형이 말했다. 민준아, 내 앱 위험해. 사용자 데이터 유출 소문이 돌더군. 나는 웃었다. 형, 그건 내가 한 짓이지?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이 속삭였다. 이미 끝났어.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김민준 씨, 체포 영장입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형의 함정. 네오웹의 서버를 해킹한 건 그의 팀이었다. 증거는 조작됐다. 경찰서에서 나는 고립됐다. 형의 변호사들이 몰려들었다. 자백하세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세요.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지은이 왔다. 태준 씨, 그만해요. 그녀의 폭로가 시작됐다. 기자회견. 김태준은 살인자예요.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형은 반격했다. 지은은 미쳤어. 정신병 환자.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USB, 녹음, 블록체인 로그.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드라마 같았다. 형의 눈빛은 절박했다. 민준아, 왜? 우리는 형제잖아. 오나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형제. 내가 나를 수치라고 부른 사람이? 여론은 분열됐다. 일부는 형이 피해자, 동생의 질투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정의의 승리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다. 나는 병실을 찾았다. 엄마, 왜? 그녀는 속삭였다. 태준이가 나를 설득했어? 내가 위험하다고. 그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형의 편이었지만 그녀의 죄는 더 깊었다. 아버지의 죽음 직전 그녀가 약을 줬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했어. 태준이가 말했어. 나는 무너졌다. 어머니도 공범.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왔다. 형의 변호사가 증언했다. 김민준 씨의 네오웹은 불법 감시 도구입니다.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내 앱의 어두운 면. 나는 데이터를 팔아 돈을 벌었다. 합법적이었지만 도덕적으로 회색지대. 배심원들은 고민했다. 누가 악당인가? 재판은 3개월 끌었다. 매일 법정은 전쟁터. 형은 세련된 양복을 입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저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나는 검은 티셔츠 차림, 억만장자의 이미지를 버렸다. 형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인들이 나왔다. 한성그룹 직원, 태준 회장은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은, 그는 나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형의 반격은 치명적. 내 과거. 김민준은 아버지의 불법 돈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포브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둠. 여론은 요동쳤다. K드라마 팬들은 이게 현실판 상속자들이야 라고 했고 논쟁이 붙었다.
민준이 정의. 아니면 돈에 눈먼 복수귀. 나는 SNS를 봤다. 내 지지자들이 줄었다. 형의 PR팀이 효과적이었다. 그때 또 다른 비밀이 터졌다. 아버지의 일기. 변호사가 가져온 거. 민준아, 내가 가문의 희망이야. 태준이는 탐욕스러워.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폭발했다. 법정 밖에서 나를 기다리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형제간 폭행. 형은 감옥으로 갔다. 살인 혐의로.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그녀는 자살 시도.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너를 원치 않았어. 태준이만 있으면 됐어. 그 고백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복수를 후회했다. 성공했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네오웹 주가는 폭락했다. 사용자들이 떠났다. 프라이버시 침해자라는 낙인? 형의 재판은 유죄. 종신형. 법정에서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축하해, 억만장자. 하지만 내 인생은 빈 껍데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맞았다. 어머니는 회복됐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그녀는 요양원으로 갔다. 나는 홀로 남았다. 네오웹을 매각했다. 2조 원 하지만 돈은 위로가 안 됐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한강을 내려다봤다. 불빛이 춤췄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지은은 떠났다. 민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 사랑은 피로 물든 거예요. 그녀의 키스, 마지막이었다. 트위스트는 마지막에 왔다. 형의 편지. 감옥에서. 민준아, 아버지의 진짜 비밀. 그는 나를 죽이려 했어? 내가 먼저 손을 썼지?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불법을 숨긴 진짜 범인 유첨부 파일, 내 서명한 문서. 아버지의 돈 세탁에 동의한 증거.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니, 그건 조작. 아니, 진짜였다. 10년 전 절박했던 나 아버지의 돈으로 앱을 시작했다. 형은 그걸 알았고 이용했다.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나는 재판대에 섰다. 이번엔 피고. 여론, 억만장자의 위선, 나는 증언했다. 모두 잘못됐어요. 가족이란 독이었어요. 결말은 비극. 나는 10년형. 형은 풀려났다. 감사해, 동생. 그의 미소, 승리자. 감옥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삼켰다. 포브스의 억만장자? 그냥 환상. 진짜 나는 가문의 수치. 영원히.